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일 하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고 수십 년간 해오신 바로 그 습관 말입니다. 지난달 응급실에서 만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79세 할머니 한 분이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로 실려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깨끗하게 씻으시고 약도 잘 드시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시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매일 하시던 그 목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바로 그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범인이었던 거죠. 저는 35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박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이라는 행위가 나이가 들면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로도 사라지는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 혈압 조절 능력, 균형 감각 등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목욕과 관련된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거나 심지어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고들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정보만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신 채 위험한 목욕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매일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82세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목욕 횟수를 줄이고 온도를 낮춘 후에 오히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감기도 덜 걸리시고 무엇보다 목욕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목욕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작정 자주 뜨겁게 오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적당히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욕실과 다른 공간의 온도 차이가 커지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목욕을 해야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을까요?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목욕 시간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목욕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이런 궁금증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실제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천하시기만 해도 목욕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온몸을 비누로 씻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항균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목욕 후 보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을 해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할 목욕 습관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위험한 순간들과 그 해결책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뜨거운 물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몸이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78세 할아버지는 매일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서 30분씩 목욕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욕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경험을 하신 후에야 물 온도를 낮추셨다고 하시더군요. 안전한 목욕을 위해서는 물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등에 물을 뿌려 보셔서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적당해요. 뜨겁다고 느끼시면 온도를 낮춰주세요. 또한 목욕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혈압 변화의 위험이 커지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일 목욕을 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면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인천에서 오신 74세 할머니는 매일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이 자랑이셨는데 점점 피부가 가려워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셨다고 합니다.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비누 사용도 줄이신 후에 피부 상태가 크게 좋아지셨어요.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세 번째는 욕실에서의 낙상 위험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미끄러운 욕실 바닥과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더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부산에서 오신 80세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욕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욕실용 의자를 하나 준비하셔서 앉아서 몸을 씻으시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목욕 후 체온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목욕 후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뜨거운 욕실에서 차가운 방으로 나올 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저체온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시고 따뜻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체온을 많이 빼앗아 가거든요. 다섯 번째는 목욕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목욕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서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런 좋은 세균들까지 없어져서 오히려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대구에서 오신 82세 할머니는 평생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신 후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사라지셨다고 하시더군요.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매일 전신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하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씻으시고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뜨거운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목욕을 하신다면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을 추천드립니다.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도 몸을 이완시킬 수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나이가 들수록 목욕은 안전하게, 적당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자주, 뜨겁게, 오래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그동안 너무 많은 안타까운 경우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변화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목욕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시다가 어지러움증으로 고생하시던 81세 할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 온도를 낮추고 목욕 시간을 줄이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신 거죠. 그랬더니 어지러움증도 사라지고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무엇보다 목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목욕이 진짜 편안해졌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목욕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매일 목욕하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시거나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즉시 멈추시고 목욕 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면 목욕 횟수나 방법을 조절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계신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목욕을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목욕은 여전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현명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킵니다. 안전한 목욕 습관을 통해 불안감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고 가족들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활동들도 더 적극적으로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여러분의 나이와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현명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하지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위험하게 목욕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더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전한 목욕으로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